김수미의 빈소에 많은 스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아들이었던 일용이 박은수가 빈소를 찾았고, 역시 전원일기를 함께한 김용건과 유인촌 이숙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김수미보다 선배 배우인 김영옥과 김용림도 후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빈소를 찾아왔고, 고인과 생전에 인연이 깊었던 박정수, 유동근, 전인화, 유재석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김수미의 빈소는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특 6호실에 마련된 가운데, 발인은 27일 오전 11시, 장지는 경기도 용인공원 용인아너스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셀 수도 없이 참으로 많은 선후배들과 가깝게 지냈던 김수미. 그 중에서도 그녀와 가장 각별했던 동료로는 전원일기를 함께했던 김혜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김혜자는 빈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84세로 고령이 된 상황에서 절친했던 동생의 죽음을 보러 오기가 너무나 겁이 나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대신 자택에서 비통해하며 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미는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외도를 했던 것도 모자라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올라 그녀를 참으로 힘들게 했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전원일기에 출연하던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돈이 많았던 친척들도 외면을 하자 김수미는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김혜자는 김수미에게 정색을 하며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해?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며 김수미 앞에 자신의 통장을 꺼내 놓았다고 하는데요. 김혜자는 "이건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봉사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라고 말했고, 김수미는 그 덕분에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됩니다. 그 돈을 나중에 결국 갚기는 했지만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해봐야 남인 자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것에 김수미는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입장이 바뀌어 김혜자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자신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김수미는 김혜자에게 "언니가 아프리카에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에게 김수미는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수십 년간 월드비전의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죽음을 걸고 국경을 넘으며 빈곤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김수미는 김혜자의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식의 연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김수미와 김혜자는 전원일기 출연 당시 PD에게 자신들을 도중하차시켜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는데, 4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지만 90년대 중반 무렵 점차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어 원래는 택시 타면 택시기사가 전원일기 최고 이랬었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더니 90년대 이후에는 "그거 요새 무슨 요일날 방송하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팠던 김혜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원일기의 아버지 어머니 캐릭터가 시청자들이 바라던 부모님 상과는 멀어져감을 느끼며 PD에게 막내딸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걸로 하차시켜달라고까지 부탁을 했고, 김수미 역시 자신의 캐릭터가 일용엄니로만 굳어져가는 현실에 PD에게 하차시켜달라고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은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계속 출연해달라고 간청했고, 결국 이들도 마음을 고쳐먹어 결국 2002년까지 무려 22년간 1088회의 최장수 기록을 남기며 대단원의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날 함께 국민엄마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수미의 빈소에 87세의 고령임에도 기꺼이 찾아온 김영옥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 김수미의 본명이 김영옥으로 선배 김영옥과 동명이인이었고 한자까지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나 선배 김영옥이 37년생인데 비해 김수미는 49년생으로 한참 후배여서 당연히 선배인 김영옥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혼동을 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수미는 자신의 본명 대신 김수미로 예명을 지어 활동을 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 번은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아서 혼동을 일으킬 뻔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김영옥이 어떤 촬영을 마치고 거액의 출연료를 받게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 돈이 자신에게 입금이 되지 않아 알고 봤더니 후배 김수미에게로 보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수미라는 이름이 예명이었기 때문에 김수미의 은행계 좌명에는 김영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보고 선배 김영옥인 줄 알았던 해당 담당자의 실수로 그렇게 보내지게 됐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모두 연기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부터 할머니 연기를 해야만 했던 기막힌 공통점도 있었는데, 김영옥은 젊은 시절인 31살부터 할머니 배역으로만 주구장창 캐스팅되어 오며 가난한 할머니, 인자한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부잣집 할머니 등 방송사 및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5만 가지 드라마의 다양한 할머니 역할을 소화해 젊은 나이부터 할머니 연기의 1인자로 자리를 잡았고, 언제 한 번은 신구가 주인공인 작품에 섭외가 되었다고 하길래 자신이 신구의 부인 역할인 줄 알고 대본을 받았지만 자신이 엄마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어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김수미 역시 우리에게 유명한 전원일기 일용엄니 역할을 32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이 젊을 때부터 할머니 역할을 수십 년간 했고, 처음 제작진으로부터 전원일기에 출연을 통보받았을 당시 어떤 역할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다가 이후 대기실에서 만난 선배 박은수가 야 너랑 나랑 한 집에 산다 그러길래 어머 선배님 그럼 우리 부부예요 라고 물었더니 네가 우리 엄마야 라고 대답을 해 김수미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은수는 일용엄니 역을 김수미가 맡았다는 걸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저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할머니가 될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정도로 전혀 할머니스럽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김수미가 30대 초반으로 젊었던 데다가 조그맣고 아주 어려 보이는 외모였기 때문이었고, 김수미 역시 처음에는 할머니 역할이 싫어서 제주도로 도망을 갔다가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수미는 결국 시장터에 가서 할머니들을 관찰하고 할머니들의 특징들을 기막히게 잡아내 일용엄니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냈고, 조연으로는 이례적으로 연기 대상까지 수상하게 되는데, 그 젊었던 아가씨가 노인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밤을 연구하고 애를 쓰며 준비했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한편 김수미의 빈소에는 초췌한 얼굴의 며느리 서요림도 눈에 띄었는데, 서요림은 시어머니를 줄곧 엄마라고 불렀다며 말하길 사람들이 욕 한 번 해주세요 할 때마다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싫으셨다고 했죠. 그만큼 너무 여린 엄마였어요. 결혼할 때도 이후에도 주변에서 시어머니 무섭지 않느냐고 많이 물어봤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더 무서워해라고 응수하곤 했죠. 최근에 엄마가 회사 1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힘들어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 여배우끼리 얘기해보자.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가 쓰러져도 무대에서 쓰러져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은 나도 너무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하셨죠. 많이 여린 분이었어요. 일용엄니로만 평생 불려오다 예능 수민의 반찬으로 뒤늦게 인생 임하기 시작됐을 때 늘 욕쟁이 할머니로만 불려왔는데 요새 내가 선생님 소리를 들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라며 활짝 웃곤 하셨고, 그만큼 음식과 요리는 엄마에게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는 엄마의 생전 마지막 요리가 풀치조림이었다며 엄마가 가장 잘하는 음식이었고 최근에 생각나서 해달라고 졸랐더니 힘들어서 못해 라고 하시고는 다음날 바로 만들어서 집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풀치조림을 가장 잘 먹었는데 아내 효림이는 뭐든 잘 먹고 또 많이 먹어서 엄마가 더 예뻐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문객들도 입을 모아 선생님이 때마다 챙겨주신 음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는데, 정명호 씨는 최근 홈쇼핑 출연 영상으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던 어머니가 활동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으면서도 간간히 삶을 정리 중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엄마가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데 집에 가서 보니 손으로 써둔 원고들이 꽤 많더라고요. 책 제목도 미리 정해두셨는데 안녕히 계세요 였어요. 은퇴 후 음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후배들을 향해서는 나도 평생 조연으로 살았던 배우로서 지금 힘들고 슬럼프가 있더라도 이 바닥은 버티면 언젠가 되니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남겼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효림은 조문 와주신 분들이 모두 황망하다, 어제도 통화했는데 사흘 후에 보기로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며 늘 동료와 후배, 그 중에서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다. 음식 한번 안 받아본 분들이 없더라고 말했고, 빈소에 놓인 김수미의 사진을 보며 아들이 드디어 늦장가를 간다고 손녀를 품에 안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엄마를 회상하면서 지금도 집에 가면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그대로 계실 것만 같은데 모든 부모 잃은 자식의 마음이 같겠지만 더 잘하지 못해서 후회되고 그래도 엄마와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라며 그리운 지난날을 회고했습니다. 모쪼록 김수미의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만 주다 떠난
김수미가 하늘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세요. 고인이 줄서 나오시니까 이쪽에 계신 이쪽으로 쭉 서세요. 이쪽으로. 저기요. 그 라인 지켜서 찍고 있는데.
이제는 삶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쏟는 사랑, 성령님의 동행 역사 축복하시고 오늘 예수의 땅을 보내며 아빠는 남편 전천주 시부 그룹이 가족들 그룹을 쌓아가는 많은 지인들 머리머리 행복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저희께 마지막으로 저는 국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국내 바로 여러분 변화를 주셨습니다. 장지 같이 이동하실 분들 앞에 버스 승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쏟는 사랑, 성령님의 동행 역사 축복하시고 오늘 예수의 삶을 보냅니다.